You're listening to Cold Night. 안녕하세요, 콜드입니다.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월요일이 돌아왔어요. 저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요. 원래는 제가 지난주에 해외 그 페스티벌 2개를 하기로 했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는 바람에 다른 일들을 저는 잘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목요일날 그 웨이비 파티를 이태원의 클럽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골든나잇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되시는 분들은 이태원 소프에서 같이 놀러 오시면 재밌게 아마도 11월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첫눈이 내렸는데 여러분들은 첫눈을 보셨나요? 저는 그때 차를 운전하면서 갑자기 첫눈이 내려가지고 너무 운이 좋게 그 첫눈을 내리는 순간을 되게 오랜만에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눈을 좋아해서 믿기지 않았는데 이게 눈인지 실시간 검색에 바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첫눈을 맞이했는데 참 그 옛날 첫눈을 내리기를 유독 기다렸던 그 어릴 때가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눈이라는 그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기다리게 만들고 또 언젠가는 좀 이렇게 펑펑 내리는 첫눈을 맞이하는 날이 또 오기를 기다려 보면서 오늘도 노래 한 곡을 듣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금 바로 방송 화면 왼쪽 상단에 프로필 사진을 눌러서 알림받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매주 방송 5분 전에 온에어 알림을 받으실 수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지금 바로 알림받기 버튼 눌러두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또 네이버 나우에 채팅 기능이 생긴 거 알고 계신가요? 지금 네이버 앱을 업데이트하시고 왼쪽 아래에 채팅 아이콘을 눌러서 채팅방에 들어와서 저랑 같이 수다도 떨고 제가 추천드리는 음악에 대해서 같이 의견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 지켜보고 있을 거니까 눈팅을 하다가 채팅을 할 수도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그럼 지난주에 첫눈이 내렸던 만큼 눈이 오는 날 특별히 생각나는 노래를 골랐습니다. 윤영상님의 신기루 같이 듣고 첫 번째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콜드님 안녕하세요. 며칠 뒤에 친구 생일이라서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편지지가 없어서 엽서에 쓰려고 방금 상자를 하나 뒤적거렸어요. 거기에 엽서를 포함한 소중한 것들을 모아놨거든요. 대부분이 제가 받은 편지들인데 눈에 띄니까 또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몇 개 읽으면서 다정하고 귀여운 말들을 보고 많이 웃었어요. 콜류님도 편지를 종종 쓰시는지 가끔 꺼내 읽어보기도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유주아의 그대 내 품에 같이 듣고 싶어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저도 편지를 종종 쓰고 편지를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도 아버지한테도 편지를 한번 써드렸고 편지는 좀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뭔가 말로 전하기 좀 낯간지럽거나 아니면은 카톡으로 그렇게 그냥 쉽게 전달하고 싶지 않을 때 그렇게 직접 손으로 편지를 쓰는 것만큼 뭔가 이렇게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게 또 그만한 게 없으니까요. 편지를 저도 그럴 때마다 쓰는 편이고, 또 가볍게 뭔가 쪽지든 뭔가 엽서에 가볍게라도 뭔가 편지로서 말을 전달하는 것을 좋아해서 새해에도 저희 그 회사 식구들에게도 다 엽서를 하나씩 써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반대로 받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읽는 것도 너무 좋아해서 막 팬분들이 이제 공연 끝나고서 항상 막 이렇게 편지를 주시거나 하면 그거 읽는 그 재미와 어떤 거기서 얻는 힘이 또 저한테도 엄청 큰 힘이 된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래서 편지는 아마 다 보관을 해놨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뭔가 그냥 짧은 쪽지 같은 거여도 뭔가 이렇게 좀 최대한 모아놓는 편이어서 저도 비슷하게 그런 편지나 엽서나 쪽지 같은 거를 이렇게 모두 모아놓은 상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담아두고서 가끔씩 꺼내서 읽어보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팬분들한테 받은 편지는 아예 또 다른 그런 소중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곡을 하나 해주셨는데 유재하 선생님의 그대 내 품에 라는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여서 반갑네요. 그리고 사연을 보고 생각난 노래가 있어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구와 숫자들이라는 밴드의 높은 마음이라는 노래입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편지나 사진들을 모아둔 그런 상자가 있다고 하셔서 이 노래 들으시면서 꺼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신청해주신 그대 내 품에 듣고 구와 숫자들의 높은 마음 이어서 듣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콜드님. 저는 3년차 직장인입니다. 권태기가 369에 온다고 하죠. 3년차인 저는 권태기가 왔습니다. 일에 대한 권태기라기보다 인생에 대한 권태기가 온 것 같아요. 졸업 전부터 취직하고 싶어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물론 3년 동안 열심히 해온 제 자신한테 뿌듯하긴 합니다. 근데 마음속 한구석은 되게 공허해요.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지만 제 삶이 온전히 완벽하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욕심일까요? 무엇을 해야 온전히 행복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꼭 행복을 찾을 필요는 없지만 이 공허함은 무엇일까요? 콜유님도 이런 적이 있나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인생에 대한 권태기라는 말이 되게 크게 와닿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런 권태기라는 거나 이런 것들은 살다 보면 항상 찾아오는 어떤 감정인 것 같아요. 뭐 공허함을 느낀다거나 근데 사실 저는 공허함을 저도 일을 하다 보면은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지만 자주 느끼는 편이거든요. 하물며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가장 행복해하는 일인 음악을 낼 때만 해도 음악을 막상 이렇게 딱 발매하고 그 다음 날만 돼도 되게 큰 공허함이 몰려와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저는 그 공허함을 느낄 때마다 그 공허함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서 다시 또 이렇게 채우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공허함을 좀 어떻게 보면은 몸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시 여기에 뭔가 열정과 어떤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시 넣을 수 있게 한번 뭔가 비워내는 시간을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닐까. 근데 그걸 그냥 공허하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공허함이라는 게 사실 뭐 안 좋은 거라기보다 그냥 어떠한 일에 있어서 그냥 과정 중에 한 순간일 뿐인 것 같고요. 공허함을 느끼다가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무엇을 해야 온전히 행복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이 좀 재밌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다들 그거를 알아가려고 뭔가 노력을 하고 궁금해하고 과연 무엇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한 삶일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잘 살았던 것일까를 고민을 하게끔 하려고 그렇게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게 아닐까. 그래서 모두가 각기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그 각자만의 행복을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여정이 곧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에 게스트로 페노메코 엘로 형이 나오셨을 때 또 제가 얘기했었던 게 어떤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행복을 좀 자주 느끼다 보면 그게 모여서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행복한 삶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책에서도 공감 갔던 부분이 행복의 기쁨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을 때 뭔가 막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그냥 정말 사소한 것들, 일상에서 겪는 사소한 일들에서 행복을 좀 자주 쉽게 느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연 보내주신 분이 공감 가실 만한 노래 한 곡, 그리고 기분 전환할 수 있는 노래 한 곡씩 가져왔는데요. 샘김님의 무기력, 그리고 제가 피처링했던 프라이머리 안다의 디오픈 보트라는 곡입니다.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저는 뭐든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를테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든지 새로운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동안 해보지 않은 새로운 방법으로 일을 시작한다거나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방향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저에게 왠지 모를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하지만 이런 제가 새로운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음악이에요. 새로 발매되는 노래나 그동안 제가 몰랐던 새로운 음악을 찾아 듣고 또 남들에게 추천해 줄 때 즐거움을 느끼거든요. 최근에는 실리카겔이라는 그룹을 알게 됐는데 실리카겔의 노래 중 네오소울을 콜드님과 같이 듣고 싶어요. 그리고 콜드님도 최근에 알게 된 자주 듣는 노래 추천해 줬으면 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음악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음악을 많이 찾아 듣고 또 주변 사람들이랑 공유하고 이런 작은 행동들이 음악을 하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선 너무 감사한 그런 일이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새로운 음악을 찾아 듣고 사람들이랑 주고받고 같이 듣고 이러는 걸 좋아해서 괜히 뭔가 친근감이 느껴지는 사연인 것 같은데 뭔가 사연 보내주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취미로라도 디제잉을 한번 해보시면 되게 잘 맞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DJ라는 그거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음악을 이렇게 스스로 좋아하는 음악들을 디깅을 해서 아카이빙을 해가지고 이제 잘 믹스를 해서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에 두려움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걸 극복하는 것을 뭔가 이런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거에 두려움이 없는 음악에 관련된 뭔가로서 좀 한번 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연 보내주신 분이 최근에 들었던 노래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최근에 Emotional Oranges의 West Coast Love라는 노래를 들었어요. Emotional Oranges가 2017년쯤 만들어진 LA 기반의 R&B 팝 그룹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앨범을 2장 냈고 음악도 좋은데 알려진 정보가 별로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뭔가 좀 신비로운 팀인데 일단 음악이 너무 좋으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신청해주신 노래와 제 추천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대 진학을 위해 입시를 치르고 있는 반수생입니다. 콜드나잇이 방송되는 바로 다음 날인 화요일이 저의 일지망 대학교의 합격자 발표가 나오는 날입니다. 저에게 있어 너무 중요한 날이고 떨리는 날인데 콜드님의 응원을 받고 싶어 몇 자 적어봅니다. 사실 저는 9개월 정도 그림을 쉬다가 다시 입시 미술을 시작해서 다른 친구들보다 뒤처지는 느낌에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며 입시를 준비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면 항상 자책으로 가득한 밤을 보내야 했고 젖은 눈으로 눈을 감은 제 아침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쳇바퀴 같은 하루들이 모여 어느덧 11월에 접어들었고 이제는 결과만이 남아있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이 오기까지 6개의 학교 중 3개의 학교에서 불합격을 받았는데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겁이 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만큼 너무나 간절하고 꼭 대학에 입학해서 2020년엔 20학번 새내기 라이프를 만끽하고 싶어요. 매일 월요일 밤 콜드나잇을 듣고 잠드는 저와 입시생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요. 이렇게 미대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실 미대 입시생분들은 수능이 끝나고 또 본격적으로 입시가 시작되잖아요. 실기 준비하면서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도 그 사연 보내주신 분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뭔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미술학원에서 집에 돌아올 때 항상 자책하고 이런 말들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사연 보내주신 분이 새내기 라이프를 만끽하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꼭 만끽하실 수 있을 거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제가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 소식이 있다면 저의 그 콜드나잇 사연으로 또 후기도 알려주시면 제가 뭐 좋은 일이 생기면 꼭 축하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를테면 뭐 사인 CD라든지 네, 그런 걸로라도 축하의 선물을 드릴 테니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마지막 기회라고 하셨는데 사실 마지막 기회라는 건 없습니다. 살아있는 내내가 계속 기회의 연속이고 매일매일이 기회로 가득한 하루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지금의 어떤 이런 뭐 합격과 불합격보다 그냥 좀 더 마음을 편하게 먹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그냥 좀 더 주체적으로
스스로를 설계하다 보면 그 어떤 것도 정답이 없고 어떤 것도 딱 좋은 뭐 시기 뭐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이번이 반수를 하셨다고 해더라도 뭐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너무 힘들게 심적으로 몰아서 이렇게 스스로를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그냥 나머지 결과들을 기다리시면서 그 결과가 분명히 좋은 방향일 것이고 어떤 결과든지 본인의 인생에서 되게 도움이 되는 일들이 많을 거라는 것은 확실하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새내기 라이프를 만끽하시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 새내기 때는 사실 뭐 학교 축제나 그리고 뭐 학교에서 하는 이벤트들 이런 게 제일 재밌죠.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또 이런 예술 계통의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면 정말 특이한 친구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저도 그게 되게 재미있었던 것들이 많고 저도 이렇게 미대에 들어갔었다 보니까 정말 특이한 분들이 많았고 제가 이쪽 일을 하면서도 음악을 하면서 보니까 되게 특이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학창 시절부터. 그래서 뭔가 좀 그런 재밌는 자극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그 입학식 날 그 우프노프의 영채널 씨를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상대적으로 그 남학생들이 굉장히 적었는데 제가 이제 아무도 뭐 친구도 없고 이러니까 혼자 서 있었는데 저기서 어떤 쭈뼛쭈뼛 남자아이가 걸어오더니 저한테 입학식 끝나고 같이 밥 드실래요? 이래가지고 제가 예, 좋다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좋다. 안 그럼 혼자 먹어야 되니까. 그때는 혼밥 레벨이 굉장히 낮을 때여서 먹자 하고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알고 보니 둘 다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는 작당 모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껏 대학을 갔는데 가가지고 처음 만난 친구랑 정말 전공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나중에 작업물 공유해보자 이러고 넌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일단 학교 잘 다니고 우리 뭐 시간이 되면 서로 작업물 한번 들려주는 시간 갖자 하고서 이제 학교를 막 바쁘게 시작을 했는데 막 바쁘게 하던 와중에 이제 둘이 이렇게 같이 학교를 다니진 않았는데 중간에 한번 이제 너무 저희가 현생에 치여서 과제 더미에서 헤엄치고 있을 때 1학기가 채 지나지 않았을 텐데 전 그때 이미 마음속으로 1학기만 하고 이거는 휴학 각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한번 공휴일이 겹쳐가지고 한 2, 3일을 쉬는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친구가 연락을 했나? 제가 연락을 했나? 이래가지고 잘 지내냐? 학교 안 힘드냐? 해서 서로 이제 너무 학교가 힘들다는 어떤 통하는 차밍 포인트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 휴학각 아니냐 이렇게 해서 서로 휴학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마침 저희가 근데 우리 말 나온 김에 음악이나 좀 보내보자 해서 바로 음악을 서로 공유했죠. 공유해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받은 음악이 있었는데 그 음악을 듣자마자 제가 바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절을 막 제가 후렴이랑 만들고 그 노래로서 오픈오프라는 팀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확신을 저는 가졌었고 그래서 제가 그 학교 앞에 편의점에서 그 친구를 딱 불러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그냥 솔직히 뭐 나는 큰 관심이 그 음악이 더 있다. 넌 어떠냐 해가지고 이제 음악을 함께 해보자 해서 그렇게 오픈오프를 시작했던. 그래서 저의 새내기 시절은 굉장히 짧은데 굉장히 다이나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픈오프를 하기로 하고 도원결의를 그렇게 하고 둘이 이제 동시에 휴학을 했죠. 휴학을 하고 믹스테이프를 바로 만들게 된 건데 저희 집에서 거의 막 살다시피 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음악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선택했던 그 순간의 선택 한 번이 지금의 저를 이렇게 이어서 오게끔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 되는구나. 왜냐면 사실 누군가한테는 정말 절대 그땐 휴학을 하면 안 된다는 어떤 당연한 인식이 있었고, 전 그걸 그냥 깨고 난 휴학해야겠다.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이제 휴학하고 음악을 하고 음악으로 끝을 보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어떻게 보면 도전을 한 거죠. 네, 말이 좀 길어졌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사연 보내주신 분이 남들보다 뭔가 늦게 시작하고 뒤처지는 느낌을 막 느낀다고 하셨는데,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매일매일이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냥 이렇게 어떤 변화든지 스스로 좀 밀어붙일 에너지를 모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좀 설계하고 주체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 훈련을 계속 하면서 그 어떤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시면 분명히 좋은 순간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대 입시생분들, 또 아직까지 입시 시험을 치르고 계신 모든 입시생분들 정말 힘내시고 입시를 이번에 잘 마무리해서 다들 좋은 결과를 받으신 다음에 내년 따뜻할 때 꼭 저의 공연을 많이 보러 오시면 제가 그때 뭐 입시 끝나고 왔다 하면 제가 꼭 격려의 응원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 두 곡이 있는데, 먼저 혁오의 러브야라는 노래를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이 노래 러브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알라라스라는 밴드의 스타라는 곡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자신의 환상 속에서 살라라는 가사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입시 생활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사처럼 자신의 환상 속에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듣고 올게요. Cold Night. 안녕하세요, 콜드님. 이제 추워지고 비도 오면서 단풍님도 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작년 여름쯤에 나온 코드쿤스트님의 비네라는 노래가 생각납니다. 저한테는 여름보다는 지금 딱 이 날씨에 생각나는 노래여서 반복 재생으로 계속 듣고 있어요. 콜드님의 목소리도 좋지만 가사 중에 우울이 눈물이란 비를 내리면 우산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지, 이 부분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한 곡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비네 이야기를 한 김에 뭐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비네라는 노래의 가사 작업은 되게 빠르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 코드쿤스트 형이 이 노래에 대한 어떤 약간의 그 테마를 딱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듣고, 그 이야기를 좀 듣고, 뭔가 진심을 이렇게 쉽게 잘 전하지 못하는 성격의 사람이 이렇게 뭔가 비가 올 때만 이제 진심을 전한다, 뭐 이런 추상적인 되게 포인트의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막 이제 좀 재밌게 가사 작업을 했었고, 더군다나 제가 너무 또 존경하는 작사를 하시는 타블로 형이 함께 너무 멋진 가사를 써주셔서 이 곡 작업할 때 저도 너무 행복했고, 뭔가 그 하이그라운드 때 제가 정말 좋아하고 이렇게 제가 함께 하면서 가장 알게 된 좋은 인연들과 이렇게 좋은 노래를 통해서 또 이런 노래를 작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비 오는 날에 듣는 노래 하나를 더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코린 베일리의 Another Rainy Day를 비 오는 날 들으면 정말 좋아서 가져왔거든요. 그럼 신청곡 비네에 이어서 Another Rainy Day 같이 듣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콜드님. 저는 엊그제 커리어의 중요한 시험을 치렀어요. 국제적으로 같은 시험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저희 학교에서만 문제가 생겼어요. 시험 감독관이 시험에 필요한 액세스 코드를 잘못 가져와서 아침 8시 30분에 시작되어야 할 시험이 2시간 반 후에나 겨우겨우 시작됐거든요. 그 짧고도 긴 시간 초조함과 스트레스에 눌려 우는 동기들도 생기고 화를 내며 시험장을 뛰쳐나가는 동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되려 예상을 빗나가는 상황에 신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똑같은 일상이 지루했나봐요. 며칠이 지난 오늘 여전히 동기들은 일어난 사태에 대해 학교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스케줄대로만 시험을 치렀어도 시험을 더 잘 봤을 거라는 주장인데 솔직히 저는 공감이 안 가요. 감독관이 실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겨우 이 정도의 무너질 정신이라면 다른 커리어를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전 제가 이상하지 않거든요. 이해를 바라는 것은 저버린 지 오래이나 스스로를 달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지친 몸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콜드님의 추천곡도 듣고 싶어요. 멘탈이 굉장히 강하신 분 같은데 냉정하기보단 굉장히 이성적이고 쉽게 어떤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근데 그게 뭐 이상한 건 절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나 환경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게 또 본인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능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과연 저는 만약에 그런 일을 겪었다면 그렇게 신이나 했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친구분들이나 뭐 다른 분들의 의견과 본인의 생각이 다르면 어쩌면 뭐 소외감이 들거나 내가 좀 이상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뭐 사실 다르다는 게 틀린 게 절대 아니고 모두가 그냥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본인의 주관이 뚜렷하신 그냥 거라고 생각하면서 좋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노래는 두 곡을 가지고 왔는데요. Kings of Convenience의 Freedom and Its Owner 그리고 제리 페이퍼의 Gray Area입니다. 지친 몸에도 잠들지 못한다고 하시는 걸 보면 생각이 많아서겠죠. 이 두 곡 들으시면서 잠시 생각들을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Cold Night.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추천곡 두 곡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내용의 사연이 있었는데 들려드린 노래들이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12월이에요. 정말로 2019년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여러분들은 어떤 연말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사연으로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채팅으로 여러분의 연말 계획을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저는 뭐 연말 계획 중에 하나는 가족 여행을 간 지가 좀 된 것 같아서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서 국내나 뭐 해외에 가족 여행을 갔다 오셨던 분들 중에 좀 좋았던 곳이 있다 하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모두 11월의 마지막 주 잘 보내시고 오늘은 끝으로 트로이 모아의 에서튼 하이파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콜드나잇의 콜드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You're listening to Cold Night.